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텔 관련해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쓸 컴퓨팅 환경에 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술과 제품 계획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파운드리 사업부터 해서 차세대 CPU 소식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이 정보들 속에서 좀 핵심적인 의미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텔이 요즘 그 AI 시대를 맞아서 파운드리 사업이죠. 그 다른 회사 칩까지 만들어주는 이 사업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 이런 야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조 공정 로드맵이라든지 이건 기반으로 한 칩 아키텍처 변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게 실제 PC 성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인텔의 전략은 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텔 파운드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시대를 위한 시스템 파운드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공정 계획을 내놨는데 보니까 14A 공정이 추가되고 18A 양산 목표 시점도 나왔네요. 이 로드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그걸 딱 정했어요. 2025년까지 18A 공정 양산을 하겠다. 이걸로 업계 리더십을 다시 가져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원래 그 ON4I 그러니까 4년 안에 5개 노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18A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14A까지 포함시킨 거죠. 기존 공정들도 뭐 P니 T니 E니 하면서 좀 세분화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깔리는 기술들이죠. 파워비아 그러니까 칩 뒷면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 그리고 리본 FET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 또 포브로스 다이렉트 같은 3D 패키징 기술. 이런 근본적인 혁신이 진짜 뒷받침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해야 리더십 탈환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8회 공정으로 칩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건 인텔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 신뢰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고객사를 확보해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큰 기업이 인텔의 최첨단 공정을 쓰겠다. 이건 인텔의 기술 로드맵이나 양산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죠.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고요. 네, 파운드리 쪽에서의 자신감을 확인했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체감하게 될 CPU 성능 양산 계획은 어떤가요? 특히 다음 세대 데스크톱 CPU 노바레이크죠. 이거 코어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노바레이크는 인텔이 이제 코어 수 경쟁에서 확실히 좀 앞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출된 정보를 보면 최상위 데스크톱 모델 아마 코어 울트라 9 이름으로 나오겠죠. 이게 성능 중심의 P코어가 16개, 효율 중심의 E코어가 32개, 그리고 아주 저전력으로 백그라운드 작업 돌리는 LP E코어가 4개. 이걸 다 합치면 총 52개 코어가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52개요? 와, 지금 최상위 모델이 에로레이크 24코어인데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네요? 엄청난데요? 네, 정말 큰 도약이죠. 이런 엄청난 성능 향상을 뒷받침하려면 플랫폼 자체도 좀 변화가 있겠네요. 그쵸. 새로운 소켓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LGA1954라는 새로운 규격이 언급되고 있고요. 칩셋도 900 시리즈 기반의 새 플랫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메모리인데요. 1000 MTS 이상, 굉장히 빠른 속도의 메모리를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이렇게 코어 수가 늘어나고 메모리까지 빨라지면 특히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3D 렌더링 아니면 복잡한 시뮬레이션 돌리는 전문가 수준 작업에서 성능 향상이 확 체감될 겁니다. 당연히 멀티태스킹 능력도 좋아지고요. 네, 코어 수 경쟁도 치열한데 근데 또 요즘 보면 특정 작업 성능이 중요해지면서 AMD가 내놨던 그 X3D 칩 있잖아요. 캐시 메모리를 더 쌓은 거. 그런 특화된 칩들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인텔도 좀 비슷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뭐 캐시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내장 그래픽을 엄청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텔도 딱 두 가지 방향에서 그런 특화 CPU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 메모리를 CPU 위에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AMD의 3D V 캐시랑 비슷한 개념이죠. 인텔은 이걸 18A PT 공정이랑 포브로스 다이렉트 3D 패키징 기술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포브로스 다이렉트가 TSMC 기술보다 더 미세하게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만약 이게 잘 된다면 특히 게임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어서 소위 인텔판 X3D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 게이밍 쪽에서 기대가 되겠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방향인가요? 다른 하나는 코드명 헤일로 또는 AX라고 불리는 건데요. 고성능 APU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CPU랑 GPU를 하나의 칩에 합친 거죠. 원래는 에로레이크 세대에서 계획됐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취소된 것 같고요. 대신 펜서레이크나 아니면 누바레이크 세대, 그러니까 누바레이크-AX에서 이 개념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누바레이크 CPU 코어 최대 52개짜리요. 여기에다가 차세대 XE3 셀레스티알 아키텍처 기반의 아주 큰 내장 GPU 그리고 추가 캐시, 아다만탄 캐시 같은 걸 결합하는 형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목표가 역시 노트북 시장이겠군요. 고성능 노트북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고성능 노트북 시장에서 AMD가 내놓은 스트릭스 헤일로 같은 강력한 경쟁 제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카드 없이도 상당히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내겠다 이런 거죠. 이걸 구현하려면 아까 말한 포버로스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꼭 필요하고요. 출시는 아마 202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인텔이 일단 파운드리 기술 리더십, 그러니까 18A, 14A 같은 첨단 공정을 확보하고 이걸 기반으로 데스크톱 CPU 코어 수를 막 52개까지 대폭 늘리는 한편 또 게이밍을 위한 3D 캐시 기술이나 아니면 고성능 노트북을 위한 강력한 APU, 그 노바레이크 AX 같은 특화된 솔루션 개발에도 힘쓰는 굉장히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라는 아주 강력한 제조 기반 위에서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제품들을 공급하겠다. 이런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포보로스 같은 3D 패키징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성능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칩 설계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PC 성능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 또 우리가 다음 PC를 선택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